12월 14일 재무관리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강의를 비대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학교에 와서 직접 집필고사를 할 수가 없어 강의 요약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학생들은 과제물도 리포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간 놓치지 말고 다음 주까지 다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교과서 504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2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13장에서는 1, 2, 3, 4절로 구분되어 있는데 배당 정책의 의의와 배당 정책에 관한 이론, 배당 정책의 실제, 특수 배당 정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업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창출한 순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줄 배당금과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자금, 사내 유보 자금이라고 하죠. 나누는 배당 정책은 주주의 투자 수입을 좌우하기도 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따라서 기업의 가장 유리한 배당 정책 결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장에서는 기업의 배당 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배당 정책의 핵심은 배당 수준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본장의 학습 목표로서 꼭 이해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강의 자료 2쪽입니다. 배당이 기업 가치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배당이 기업 가치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내용과 근거, 배당과 기업 가치는 무관하다는 배당 무관계설의 내용과 근거, 실제의 배당 정책 결정 시 고려 요소와 배당 정책의 실행, 그리고 특수 배당 정책으로 이용되는 주식 배당, 주식 개매입 관련, 주식 분할의 특징과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3쪽입니다. 교과서 504쪽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주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자본 이득 또는 배당금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함인데 따라서 배당은 주주에게로의 이익 환원이라는 면에서 기업이 취하는 조치이고 자사주 매입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온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다. 이런 낮은 배당 수익률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담당 CFO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성과 투자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면 배당 등을 통해 주주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주가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2016년 1월 기준 세계 주요 국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주요 선진국이나 이머징 마켓 기업들에 비해 한국 기업들이 배당에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스트리아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2.23%인데 제일 하단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 즉 우리나라는 0.6%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 505쪽 우리 강의 자료 4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배당 정책이란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배당금과 재투자를 위한 유보이익으로 나누는 결정을 말하는데, 주주 입장에서 볼 때 배당은 주주가 제공한 자본의 사용 대가로 받는 투자 소득입니다. 그러나 주주의 투자 소득 중 배당 수입 이외에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도 중요한 부분인데, 배당의 증가는 자본 이득에는 상반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 조달에 제약이 있는 불완전한 시장에서는 기업이 배당을 증가시키면 주주의 투자 수입이 당장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성장에 필요한 재투자를 위한 유보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배당 정책은 자본 조달 정책이나 투자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불완전 시장에서는 배당금과 유보이익의 상반되는 영향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배당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됩니다. 반면에 자본 조달에 제약이 없는 완전 시장에서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 정책에 대한 논쟁은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양자가 관계가 있다면 배당이 많은 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모아지고 있는데, 배당 정책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가치의 평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 5쪽 우리 교과서 506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배당의 유형입니다.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는 가장 보편적 형태는 현금 배당이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기도 하며, 또 특수한 배당 형태로 자사주 매입, 주식 분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 형태의 배당인데, 배당은 현금 지급에 따라서 정기 배당과 비정기 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배당은 사업연도 결산 후 지급하는 배당이고, 비정기 배당은 회계연도 기간 중 반기 혹은 분기에 지급하는 중간 배당, 분기 배당을 말합니다. 다음은 주식 배당입니다. 배당을 소유 지분에 비례하여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무상증자와 유사한 형태이죠. 주식 배당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4절에서 다루도록 하지요. 주식 재매입 방법입니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시장 가격에 재매입하여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 재매입이 있게 되면 주식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향후 EPS, 즉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배당 수입 대신 자본 이득 형태로 투자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의 구체적 내용 역시 다음 4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할. 주당 액면가를 낮추어 단순히 기존의 일주를 그 이상의 주식수로 증가시킨 것을 말합니다. 주식 분할은 단순히 액면가와 주식수만 달라지는 방법이므로 엄격히 보면 배당 정책과는 무관하나 주식 분할이 장래 기업의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식 배당과도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특수 배당 정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의 구체적 효과에 대해서는 역시 4절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강의자료 6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배당 지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배당 지급이 가장 일반적 형태는 현금 배당입니다. 본장 2, 3절에서 다루고 있는 배당과 기업 가치 관계에 관한 제반 설명은 현금 배당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본항에서는 배당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당 문제를 다룰 때 감안해야 할 현금 배당의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한 주의 휴식에 대하여 현금 지급하는 주당 배당액, 즉 DPS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다음과 같은 척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당 성향입니다.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상대적 비율을 측정한 것인데 순이익 중에서 배당 지급하고 남아 산에 유보되는 금액의 상대적 비율은 유보율이라고도 합니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에서 순이익을 나눈 것을 얘기하고 유보율이라는 것은 산에 유보금에서 순이익을 나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한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수익률이며 주식 투자 수입은 배당 수입과 시세 차익 수입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배당 수익률은 배당 수입으로 구성되는 부분의 수익률입니다. 시가 배당률이라고도 부르시죠. 배당률이란 한 주당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비율인데 액면가는 주식 투자자의 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경제적 의미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당국이 액면가와 연계시켜 증시의 배당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반응도 액면가 제도 하에서 배당률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의자료 7조, 우리 교과서 508조, 우리나라에서의 배당 지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배당금이 주주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이 3개월 후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쳐 이사회 의결, 배당받을 주주 명부의 확정,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신 첫날의 주가 형성, 배당에 관한 사항의 정시 공표, 배당금의 최종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배당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기준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당 기준일입니다.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 연도의 마지막 날을 결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시키고 주주 명부를 폐쇄시키기 위한 기준일을 배당 기준일이라 합니다.
배당락이라는 것은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첫 거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결제일이 거래 체결일을 포함하여 체결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에 이루어지는 보통 거래 제도이므로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1일 전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받을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일 전까지 매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배당락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다른 사항이 동일하다면 예상 배당만큼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 배당 기준일 이후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이사회는 배당 형태, 배당금 수준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데, 지급하기로 결정된 배당은 기업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배당 공시라는 것을 살펴보면 배당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정시에 공표되는 날을 말하며, 배당에 대한 첫 주가 반응은 이사회 결의의 공시가 있는 날이 되지만,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 주주총회 때 배당 사항이 변경되면 이에 대한 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지급일입니다. 배당금이 실제로 주주에게 지급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당 지급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주주총회 개최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 배당 지급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우리나라에서의 배당 지급 절차는 외국과 큰 차이가 있어 배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데, 미국에서는 주주총회 및 결산기와 무관하게 배당 지급액이 이사회에서 확정된 후, 즉 투자자가 배당에 관한 확실한 투자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배당락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지급되는 주당 배당금만큼 주가는 하락하여 배당락 주가가 형성되며, 만약 배당 권리부 주가가 20불이었는데 이사회가 3불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배당락 주가는 17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배당락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단지 예상하는 배당금 수준, 즉 배당에 관한 불확실한 투자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해야 하는데, 더욱이 배당락일과 주주총회의 배당 공시일 사이에는 약 2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어 예상 배당금과 최종 결정된 배당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등 배당과 관련된 주가 형성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권리락 주가 형성 시 주가 하락폭은 실제 주당 배당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510쪽, 교과서 510쪽 강의자료 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유관계설입니다. 배당이 많고 저금이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는가, 또는 배당 정책에 관한 논쟁은 불안전 시장을 전제로 하여 배당 수준이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배당 유관계설과 완전 시장을 전제로 하여 양자는 무관하다는 배당 무관설로 재별될 수 있으며, 본절에서는 이들 배당 정책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배당 정책의 실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유관계설입니다. 시장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하면 배당 수준이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배당 유관계설이 성립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이제 투자 수요 자금은 외부 금융이 불가능하여 모두 내부 금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정하고 기업이 배당을 예정대로 지급하는 경우의 주가와 이를 산에 유보시켜서 대투자하는 경우의 주가 수준을 비교해 봅니다. 주식의 이론적 가치는 제5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속적 배당 흐름의 현재 가치이므로 다음 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 13-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511쪽으로 넘어가죠. 이제 첫 해에 배당을 하지 않고 이를 수익률이 아닌 재투자 사업을 벌여 이 투자 성과를 둘째 해에 본래 지급하려고 했던 배당과 합하여 배당한다면 이 배당은 D2 플러스 D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때의 주식 가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식의 13-2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을 줄이고 산의 유보를 늘릴 경우의 식 13-2에서 배당을 본래대로 지급하고 산의 유보를 늘리지 않은 경우의 식을 차감하면 식 13-3의 결과를 얻는데 이는 배당 정책의 변화로 인한 주식 가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 13-3을 보면 배당 정책의 변화로 인한 주식 가치의 변동이 플러스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를 전적으로 스몰 r 마이너스 라지 r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정책의 변동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변동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몰 r이 라지 r일 경우 즉 재투자 수익률이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배당 대신 재투자하는 것이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반대로 스몰 r이 라지 r보다 적을 경우 즉 재투자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에 못 미치게 되면 재투자보다는 배당 지급이 주식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과서 512쪽입니다. 스몰 r과 라지 r, 즉 재투자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준의 변화는 주가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근거에서 재투자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 사업, 즉 양의 MPV를 기대하는 투자 사업이 있으면 먼저 이를 수행하고 투자를 하고도 남은 여자금이 있을 경우 그 자금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투자 가치를 높이는 배당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배당 정책을 자녀 배당 정책으로 합니다. 제5장에서 주식 가치 평가 모형으로서 고든의 정률 성장 배당 평가 모형을 설명한 바 있는데 이 모형도 위와 동일한 방향으로 배당 유관계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형을 다시 표시하면 교과서 512쪽에 13-4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산의 유보율을 증가시킬 때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정도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므로 이 모형도 마찬가지로 스몰 r이 라지 r보다가 양인지 음인지 이게 따라 배당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에 미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 수준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그 유보 이익의 재투자 기회에 달려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스몰 r이 라지 r보다 작은 경우처럼 재투자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사용, 재투자 수익률이 똑같을 경우처럼 투자 기회가 보통의 주식은 중간주, 재투자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성장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 재투자 수익률의 수준에 따라 배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기도 하지요. 강의자료 10조, 우리 교과서 513쪽에 있는 예제 13-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유관계설입니다. 지금 주식 G, D, M 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배당 성향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데, 세 주식 모두 주당 이익은 500원이고 요구 수익률은 10%입니다. 각 주식의 기업 내 재투자 수익률을 각각 15%, 5%, 10%로 보고 불완전 자본시장임을 가정하여 배당 성향을 다음과 같이 할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40%의 배당 성향일 경우와 80%의 배당 성향에서 1-F는 40%, D1은 200, R은 10%, F는 60%인 경우 식을 대입하였을 때 보면, 또한 80%일 때 보면 결국 라지 R이 스몰 R보다가 작을 경우에는 배당을 높이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라지 R이 스몰 R보다 클 경우에는 배당을 높이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기대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과 동일할 경우에는 배당 수준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로 1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지. 우리 교과서 513쪽 하단입니다. 모딜리아니 밀러의 배당 이론입니다. 모딜리아니 밀러는 위에서 설명한 배당 유관계설과는 달리 외부 금융이 가능하고 세금 및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본시장 하에서는 배당 수준이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배당 무관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식 가치는 그 기업이 투자 활동의 결과로 벌어들이는 이익 흐름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그 이익을 배당과 유보 이익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딜리아니 밀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가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완전 자본시장이 존재하고 무제한적인 외부 금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은 현금 배당 이론과 자본이익 이론을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미래의 이익과 배당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로는 배당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같다는 가정과,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익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딜리아니 밀러는 위의 가정 하에서의 배당과 주가의 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강의자료 12쪽입니다. 어느 기업의 일정 시점의 주식 가치는 교과서 514쪽
13-5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식의 양변의 현재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주식의 총 시장 가치를 구하는 다음 관계식 13-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신규를 추가 발행하여 자본 조달을 할 경우 그 신규 발행 주식수를 MT라고 하면 기말 총 발행 주식수는 기초 발행 주식수와 신규 발행 주식수의 합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면 식 13-6은 또한 다음과 같은 식 13-7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변 둘째 항에서 NT 플러스 MT는 기말 총 발행 주식수이므로 기말의 총 시장 가치가 되는데 이를 ST 플러스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한편 식 13-7 우변의 셋째 항은 새로이 유상증자에 의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금액이 되는데 기업의 총 투자 소득액의 조달은 다음과 같이 내부 금융과 외부 금융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외부 금융액은 통 투자액에서 내부 금융액을 차감한 것이고 내부 금융액은 기업의 이익에서 총 배당금을 차감한 것을 이렇게 강의자료 12쪽 박스에서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총이익을 XT 플러스 1, 총 배당금을 DT 플러스 1, 총 투자액을 IT 플러스 1이라고 표시하면 외부 금융액 PT 플러스 1 곱하기 MT는 다음과 같은 식 13-8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식을 13-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13-9의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 13-9에서 보듯이 기업의 주식 가치는 투자안의 결정에 따른 전체적인 현금 흐름에만 관계되며 현재 및 미래의 배당 정책과는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13쪽, 우리 교과서 516쪽을 보도록 하죠. 자가 배당 조정과 배당의 고객 이론입니다. M&A 자가 배당 조정은 기업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 투자자들이 바라는 수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미달액만큼 보유적인 주식을 완전 자본시장에서 비용 부담 없이 매도하고 이와 반대로 바라는 수준보다 배당이 많을 때에는 그 초과 배당액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수준으로 배당을 지급하든 관계없이 투자자들은 원하는 배당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당 소득이 증가하는 대신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나 배당 소득이 감소하는 대신에 주가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나 총 가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배당 정책은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M&M은 아울러 고객 효과를 내세워 그들이 내세운 몇 가지 가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위의 논리가 계속 유효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의자료 14쪽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에는 배당 성향이 같지 않은 여러 기업들이 주식이 동시에 모두 거래되면서 각 투자자들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배당 성향이 다른 각 주식을 택하게 되는데
미래의 매매 차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배당 성향이 낮은 주식을 택하여 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이득을 기대하고,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을 택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그 주식의 가치가 높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배당과 주가는 무관하다는 것인데, 이 이론이 M&M의 고객 이론입니다. 이는 기업의 주주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번 설정한 배당 정책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하는데, 만약 배당 정책을 변경하면 다른 투자자 그룹으로 수요가 대체될 것이며, 또 특정 범위의 배당을 주는 기업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할 때는 배당 성향을 그 범위대로 바꿈으로써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 수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특정 범위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갖지 않는 기업들 간의 배당 성향의 조정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죠. 강의자료 15쪽, 우리 교과서 517쪽의 예제 13-3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M&M의 배당 무관계설입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 소망은 영업 현금 흐름으로 2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160억 원이 소요되는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 현재의 주가는 84,000원이고 발행 주식 수는 100만 주이고 자본시장은 완전 시장으로 가정하고 있을 때, 주식회사 소망은 배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재무 정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무정책 1에서는 신규 투자 사업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 40억 원을 배당하는 안과, 신규 투자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60억 원을 배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0억 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안을 놓고 비교하여 보지. 위의 두 가지 배당 정책에서 권리락 주가와 발행 주식수, 기업 가치, 일주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재무정책 1과 2로 나타내고 쭉 나열하여 보았을 때 결론은 투자자의 부는 같다는 것이죠. 외부 금융이 가능한 완전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부는 투자 수요 자금의 조달을 순이익을 유보시켜 하든지 배당 후 주식 발행을 하든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16쪽, 우리 교과서 518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배당 정책의 실제입니다. 이상에서는 배당 수준과 주가의 이론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배당 유관계설은 사내 유보 자금만으로 성장 재원에 사용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비현실적이고, M&M의 배당 무관계설은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한 이론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외부 금융의 부분적 제약, 배당 소득과 자본 이득 간의 차별적 세율 제도, 정보의 비대칭성, 증권 발행 비용의 전제 등 시장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을 고려할 때 배당 지급이 많은 것이 유리하게, 반대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배당 정책의 수립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배당 소득이 선호되는 현실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높은 배당이 선호되는 측면인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당의 신호 효과입니다. 배당금 자체는 주식 가치와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배당금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게 되면 그 사실이 내포하는 그 기업의 미래 수익성이나 유동성에 대한 정보 때문에 주가의 변동을 초래하는 배당의 신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전 자본시장에서는 기업 내부 경영자가 외부의 일반 투자자보다 정보 우위를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를 외부의 일반 투자자에게 알리는 신호수단으로 배당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배당을 유지하게 되면 재무 건전도가 안정적임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배당금을 증가시키게 되면 미래 수익성이나 유동성이 더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신호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현금 배당 시작이나 증가는 해당 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영업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 밖 배당 증가가 있으면 주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예상 밖 배당 감소가 있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죠. 반대로 자본 예상 규모가 줄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것은 유리한 투자 기회가 줄고 있다는 신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 변화가 자본시장에서 경영진의 기업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로 전달될 때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현금 배당은 자본 이득보다도 그 소득이 확실하며, 현금 배당은 확실한 금액이 지정된 날짜에 지급되는 반면에 자본 이득은 산에 유보된 자금의 재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 배당과 자본 이득이 완전한 대체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현금 배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10마리보다 가치가 있다는 논리이죠.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하에서는 이러한 면이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정액소득원의 소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주식 투자 소득을 구성하는 배당과 자본 이득 중에서 배당은 상대적으로 정액소득적 성격이 높습니다. 투자자들 중에는 정기적 연금 흐름으로 예측 가능한 성격의 배당을 선호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투자자들 중에는 정기적인 배당 소득에 의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의 공적 성격상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현금 흐름의 투자 수입인 배당을 선호하는데, 공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자산 운용사들이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으로 구성되는 펀드, 배당류 펀드를 늘리고 있습니다. 교과서 520쪽입니다. 네 번째로는 증권 거래 비용의 절감에 대해서 살펴보죠. M&M은 자가배당 조정을 설명하면서 투자 수입이 필요한 경우 배당 대신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는 거래 비용을 수반합니다. 반면에 배당 수입은 이러한 경우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다음은 대리인 비용의 절감 문제입니다. 제1장과 제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여유자금이 많이 쌓이면 이를 낭비적 지출, 특권적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하려는 유인이 높아집니다. 이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기업이 배당을 적게 하면 상대적으로 사내 유보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영자가 특권적 소비, 자신만의 효용을 높이는데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당을 늘리는 것이 대리인 비용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들고 주주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죠. 다음은 배당의 케이터링 이론입니다. 베이커와 버거는 2004년 논문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 결정은 투자자들의 배당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 케이터링 이론에 의하면 배당주가 무배당주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배당 프리미엄이라고 정의하지요. 배당 프리미엄은 시기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 배당 프리미엄이 큰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배당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배당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배당 프리미엄이 큰 시기에 배당을 늘리고 배당 프리미엄이 작은 시기에는 배당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7쪽, 우리 교과서 521쪽입니다. 자본이익이 선호되는 현실적 측면에서 한편 낮은 배당을 더 선호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배당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과 재투자 기회의 감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실의 자본시장은 불안전하여 무제한적인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수익성이 높은 재투자 사업이 많을 경우 배당금으로 현금이 지출된 것만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당 지급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재투자 기회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자본이득세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보다는 자본이득세가 훨씬 낮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에 상장회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세후 기준으로 보면 재투자에게는 자본이득 이론의 소득이 배당 형태의 수입 이론보다 유리하거든요. 밀러 숄드는 배당 소득을 자본이득화할 수 있으므로 양자는 무차별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이자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자의 차이는 자본소득 선으로 나타납니다. 누진적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소득세 하에서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고배당 주식을 기피하고 저배당 주식을 선호하며 반대로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층은 고배당 주식을 선호한다는 이른바 고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등 배당 정책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상대적 수준에 달려있으므로 만약 개인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으면 배당 지급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강의자료 17쪽, 우리 교과서 522쪽을 보도록 하시죠. 발행 비용의 비락입니다. 배당을 예정대로 지급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자금은 신주 발행, 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이에는 중개기관에 대한 인수 수수료, 주권 인쇄 비용 등의 발행 비용이 소요되며 반면에 배당 대신 사내 유보를 높이면 그만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자금 소요액이 줄고 발행 비용이 절약됩니다. 따라서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발행 비용을 줄여 기업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일시적 현금 흐름의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은 일정액의 배당을 시작한 이후에는 배당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창출된다고 예상할 때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하지만 기업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경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현금 흐름은 자사주 매입에 쓰일 수 있는데 반면에
기업이 영구적으로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고 예측한다면 현금 배당을 시작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자료 18조 우리 교과서 522쪽 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의 자본시장에서도 배당이 선호되는 측면과 사내 유보가 선호되는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데 기업이 재무 담당자는 배당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제의 불확실성, 세제, 정보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배당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순이익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의 배당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발생해야 배당 재원이 많아지기 때문인데 한편 투자 수익률이 주주들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많이 갖거나 미래 성장 전망이 좋을 때에는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를 통하여 기업은 보다 빠른 성장을 기약할 수 있고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체 자본 조달원과 기업 지배권입니다. 배당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자금이 부족하면 주식이나 부채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 자금 부족액을 충당해야 합니다. 보통률을 발행하여 소요 자금을 조달하면 발행 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지배권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채로 조달하면 사채권자가 기업 경영에 대해 간섭할 수도 있죠. 한편으로 타인 자본의 조달보다는 사내 유보를 통하여 자본 구조를 건실히 함으로써 차입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타인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업의 자본 조달의 융통성을 부여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크게 노출된 기업일수록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를 견제하는 배당 정책을 취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는 자본 조달이 용이한 기업일수록 배당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배당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강의자료 523쪽 하단입니다. 먼저 부채 상환의 의무입니다. 부채가 많아 이자 등의 금융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부채 상환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배당을 억제하여야 하죠. 자본 충실화 조건입니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사채 발생 시 채권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사채 약관 조항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본 충실화 조건을 지켜야 할 것이죠. 현행상법 462조에서는 과다 배당으로 인한 회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에서 자본, 적립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 적립해야 할 이익 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유동성에 대해서 보면 비록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대형 투자 사업 등으로 일시적 현금 부족이 야기되어 유동성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일수록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를 통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524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업상의 성격입니다. 기업의 성격상 이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기업은 미래 현금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으나 이익의 변동성이 큰 기업이면 장래를 대비하여 사내 유보를 많이 하는 것이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이익률이 높은 기업,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오래된 중견기업, 대기업일수록 단계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9쪽 우리 교과서
524쪽 하단을 보죠. 배당 정책의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의 배당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적으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을 선호하게 만드는 현실적 측면, 반대로 배당 소득보다는 사내 유보를 보다 선호하게 하는 현실적 측면, 그 밖에 순이익, 자본 조달의 제약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 정책의 이와 같은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정책 수립 방향으로는 자녀 배당 정책, 안정 배당 정책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강의자료 20쪽, 우리 교과서 525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 배당 정책은 제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안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배당 정책은 투자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재투자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배당 수준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 배당 정책을 수립해 볼 수 있는데, 자녀 배당 정책이란 플러스의 NPV를 기대하는 투자 사업을 수행할 때 목표 자본 구조에 비례하여 추가 유상 증자한 금액과 유보 이익금으로 먼저 투자하고, 그렇게도 하고도 남은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그 자금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자녀 배당 정책은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죠. NPV를 기대하는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자본 예상 규모를 확정하고, 목표 자본을 결정하고, 세 번째, 소요 자본 투자 조달을 목표 부채 비율에 따라 시행할 경우 신주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 규모를 확정하며, 마지막으로 위에 3번과 같이 자본 조달하여 자본 투자할 경우 남게 되는 최종적인 여유 자금을 추정하고 이를 배당 재원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교과서 525쪽 13-15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녀 배당 정책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투자 기회가 많으면 배당 성향이 낮아지고, 투자 기회가 적으면 배당 성향이 높아집니다. 자녀 배당 정책은 신규 유상 증자와 이에 따른 발행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배당 지급액의 변동성이 커져 혼란스러운 배당의 신호 효과를 유발하고 배당 주식으로서의 매력도가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 배당 성향 수준을 설정할 때 이 배당 정책을 참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이를 경직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21쪽, 우리 교과서 526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제 13회 시간에서 자녀 배당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망기술은 다음과 같은 투자 계획과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자녀 배당 정책에 따라서 배당 가능 재원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서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부채 차입과 신주 발행 규모는 얼마여야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배당 재원은 얼마인가를 쭉 살펴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22쪽, 우리 교과서 526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배당 정책의 실행에서 안전 배당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기간별로 급격히 변동할지라도 가급적 안정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배당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안정된 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주 배당 소득은 보다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현실적으로 배당 수입과 같은 안정적 투자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가 많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 안정적 배당으로 대외 공신력이 제고될 수 있는 충분히 주주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실행할 수 있는 배당 정책의 형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당 일정액의 고정 배당과 두 번째 일정한 배당 성향에 의한 배당과 세 번째 약간 낮은 정상적인 배당분의 추가 배당을 합한 해당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이 목표 배당을 설정하여 이익의 일시적 증가만으로는 배당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업의 미래 이익력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을 때 배당을 증가시킨 것이며 교과서 527쪽 그림 13의 1과 같이 단기적인 주당 이익의 증가과는 독립적으로 일정한 배당을 유지하다가 미래 이익의 증가가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규칙적인 배당보다는 주주에게 투자 수입의 확실성과 대외 공신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주식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23쪽 교과서 527쪽 하단입니다. 배당 정책의 실행과 효과에서 보면 기업 가치를 극도화시켜주는 최적의 배당 정책이 존재하기 어려운 만큼 배당 정책 수립에는 복합적 요소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데 기업의 투자 정책과 자본 조달 정책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배당 정책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배당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 관점에서 수년간에 걸친 자본 투자 규모를 결정하고 목표 자본 구조를 설정하고 가급적 이를 유지하며 교과서 526쪽입니다. 투자 자본 중 자기 자본 조달을 추정하고 자녀 배달 정책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같이 해당 지급액을 추정하여 목표 배당 성향 수준을 설정하기도 하여 이 목표 배당을 또 유지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가인 플러스인 사업을 희생하지 말고 배당을 가급적 전년도보다 낮추지 말며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현금 배당이 기업의 유동성 위험, 부채 비율, 부채와 자긴 자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현금 배당의 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사내 현금으로 배당하게 되면 유동성 위험과 부채 비율이 상승하여 부채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러나 보통주를 발행하여 배당 재원을 마련한다면 유동성 위험, 부채 비율, 부채 가치는 전과 동일하다는 조건입니다. 강의자료 24쪽 우리 교과서 528쪽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엔젤의 시장 가치로 표시된 재무 상태를 주고 여기에서 아래의 네 가지 방법이 다음 각 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위험과 부채 비율, 부채의 시장 가치, 그리고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배당 정책이 회사의 유동성,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그 배당 정책 실행이 재무 상태표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의자료 25쪽 우리 교과서 530쪽 2장의 마지막 절 특수 배당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이란 보통주 주주에게 현금 배당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으로 배당되는 것을 말하는데 개정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이익 처분에 관한 결의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이익배당총회 내에서 주식으로 대신 지급할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배당은 일종의 무상증자인 셈인데 주식배당은 그 재원이 이익잉여금인 반면에 무상증자의 재원은 자본잉여금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을 뿐 그 경제적 효과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함으로 주당 순이익은 주식수의 반비례하여 감소하지만 총 자기 자본 가치는 이론적으로는 그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보이익이 자본금 개정으로만 대체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의 주식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식 배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의 사유 유출을 막고 유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 사업에 많은 현금 유출이 예상되는 기업은 현금 배당 대신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유동성 압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잠정적인 유보이익을 영구히 자본화하여 이익잉여금은 유동적인 형태의 자기 자본인데 주식 배당이 이루어지면 자기 자본으로 영구화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식 배당이 이루어지면 발행 주식수는 증가하는 반면 주당 이익, 주당 주식 가격은 하락합니다. 결과적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빠른 성장으로 많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어 주식 배당은 그 기업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 신호 효과는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반면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주당 배당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자면 증가된 주식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배당 압력, 현금 유출을 가중화시키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신주 발행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강의자료 26조 우리 교과서 531쪽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사주 매입 관련입니다. 기업은 배당 정책의 하나로서 현금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검토할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 또는 주식 재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시장 가격에 재매입하여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재매입한 그 주식을 금고주라고도 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재매입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리 정해진 가격과 수량만큼 공개 매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식 매입이 있게 되면 주식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EPS가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여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수의 감소와 주가의 상승이 상승되어 주주의 부는 전과 동일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현금 배당이 자본이익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얻는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면 재무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자사주 매입이 기업의 유동성, 부채 비율, 부채와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은 자사주 매입의 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리 평가되기도 하죠. 기업이 보유할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사내의 현금으로 현금 배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즉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부채 비율의 상승과 부채 가치 하락을 초래하며 세후 부채 비용이 주가 수익률을 상회하면 주당 순이익이 종전보다 낮아지는 주당 이익 희석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방법이 현금 배당 방법을 상회하여 이용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주식과 같은 점에서는 현금 배당보다 주식 재매입이 선호되는 면이 있죠. 첫째, 현행의 세제상 주식 재매입에 의한 시세 차익 소득보다는 더 선호됩니다. 왜냐하면 배당 소득세율보다는 자본 소득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 매각될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 발행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부채 사용의 세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 재매입은 현 경영층의 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 신호 효과로 작용될 수 있죠. 주식 재매입을 공개 매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 더욱 이와 같은 신호 효과가 큽니다. 셋째, 기업의 경영진들은 이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에는 현금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기업은 현금 배당을 증가시킨 이후 축소하면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줄이기는 어렵다. 한편 기업 재무 담당자의 관점에서는 현금 배당보다 주식 재매입은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할 필요성을 줄여두고 기업 인수를 촉진한 수단으로 또 발행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신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의 투자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식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자료 27쪽 우리 교과서 532쪽입니다. 주식 분할이란 주당 액면가를 낮추어 단순히 기존의 일주를 그 이상으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액면 분할이라고도 합니다. 예컨대 액면가 1000의 주식을 2대1로 주식 분할하면 한 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은 분할된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2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의 자본금 계정이나 기업 가치, 부채 비율 등은 변화가 없고 다만 액면가와 주식수만 변화합니다. 원래 주식보다는 엄격한 의미로 보아 배당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주식 분할이 장래에 기업의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식 배당과는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특수 배당 정책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주식 분할을 실시하면 거래 단위가 세분화됨으로써 주식의 시장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며 수십만 원의 주식처럼 고가적인 주식은 아무래도 소액 투자자의 투자가 제한되는데 주식 분할이 되면 유동성이 높아져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무관리 14주차 12월 4일자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있지만 우리 교과는 15주차로 형성되어 있으며 다음 12월 11일은 15주차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대면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기말고사일이나 지금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강의자료 요약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제물 자료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월 11일은 마지막 15주차를 강의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관계없이 기말 시험은 과제물 대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